자, 반갑습니다. 배종찬 교수의 맛있는 돈이야기의 배종찬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이제 추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제 며칠 안 남았군요. 또 이렇게 이 방송을 바로바로 이렇게 애청하시는 분이 아니라 뭐 일주일에 한 번 내지 10일에 한 번 이렇게 방문하시는 우리 애청자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런 분들 입장에서 또 늦게 추석이 지나고 나서 이 방송을 또 듣게 되시면 추석이 끝났구나 라고 생각들 하시겠죠. 네, 그래서 방송하다가 나가면 좀 빨리 보시는 것도 시대의 흐름이나 트렌드에 약간 빨리 또 전복시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하죠. 또 중추절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또 가배라고도 이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추석에 대해서 한번 또 생각해 보니까 이 한가위가 왜 또 한가위냐라고 하니까요. 한가위에서 가위라는 단어는 이제 음력 8월을 의미한다는 거죠. 거기에다가 이제 한자라는 단어가 들어갔는데 여기 있는 한자라는 의미가 아주 크고 넓다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위 중에서도 한가위라는 거는 음력 8월에 한가운데 있는, 즉 아주 흔하지 않는 아주 중요한 날, 아주 큰 날이라는 의미가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우리는 한가위를 큰 날 또는 큰 명절을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는 의미에서 추석을 한가위라고도 표현을 한답니다. 또한 중추절이라고도 하죠. 중추절. 그래서 가을 초냐, 가을 중간이냐, 가을 말이냐, 요 세 가지 가을 중에서 이제 중추절, 가운데 중자에 가을 추자라고 해서 이제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다. 그래서 우리는 추석을 또 중추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한답니다. 이 가배라는 뜻도 있는데요. 가배라는 말도 있는데요. 그 상북사기에 의한다면 왕녀 두 사람이 각부의 여자들을 통솔하여, 이 각부가 신라시대 때는 6개 부가 있었나 봐요. 그래서 각부를 6개 부를 3대3으로 부를 나눠서 이 2계조로 이제 나눈다는 거죠. 2계조로 나누어서 왕녀 두 사람이 통솔을 한다네요. 통솔을 해서 무리를 만들어서 음력 7월 16일부터 길쌈 등 게임을 하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게임을 하다가 8월 15일, 즉 추석이 되겠죠. 8월 15일에 이르러서는 그 성과의 많고 적음을 살펴본 뒤에 이제 진 쪽에서 승자가 있고 패자가 있겠죠. 그래서 진 쪽에서 술과 음식을 내놓고 승자를 축하하고 박수를 쳐주면서 음주와 가물을 즐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걸 우리는 가배라고 이게 우리가 호칭을 한답니다. 그래서 가배의 어원 또한 이제 가운데에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추석이라는 거는 이제 가을의 문턱이 아니라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다라고도 이제 표현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가을의 한가운데에 있나 봅니다. 이 부동산 시장 또한 마찬가지죠. 우리가 흔히 이사철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봄에 이사를 간다라고들 다들 생각들 하시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언론 방송에서 나오는 그 기사들을 보면 이제 3월달, 4월달이, 5월달이 이사철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뭐 예전에는 봄에 이사들은 많이 했다는 거겠죠. 근데 지금 요즘에 와서 본다면 이사철이라는 게 제가 보는 그 점에서는 이제 추석 끝나고 나서 내년도 한 1월달, 2월달까지가 이제 이사철이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추석이 지난 후부터 많은 분들이 집을 알아보러 이제 왔다 갔다 하시겠죠.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기간이 추석 끝난 이후부터 한 10월달, 11월달인 것 같고요. 2월달, 1월달에는 잔금, 계약, 물론 또 그때 뭐 계약서 쓰시는 분도 계시겠지만은 주로 잔금들은 예를 들어서 12월 말부터 해서 1월달, 2월달 초까지 이제 잔금이 되겠죠. 그러면 요즘 들어서 왜 이런 식으로 봄의 이사철이 아니라 이제 늦 가을부터 해서 늦 겨울까지 이게 왜 이사철이 됐냐라고 하면 왜일까요?
한번 여러분도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왜 봄에 이사를 안 가고 우리가 겨울철에 이사를 갈까요? 그거는 바로 아이들 때문이죠. 아이들이 학교를 가야 되니까 뭐 3월달, 4월달에 이사를 간다. 그러면 새 학기잖아요. 새 학년의 새 학기인데 그때 이사를 가게 되면 이제 전학을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불편하잖아요.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우리 아이가 혹시 학교에 가서 전학을 가서 적응하지 못할까 그런 걱정과 두려우면 뭐 보통 엄마 아빠 입장이라면 어떤 분이나 다 생각을 하시고 계시겠죠. 그래서 만약에 부득이하게 이사를 간다라고 가정을 한다면 새 학기 때 반 배정을 다시 할 때 그때 이사를 미리 가서 새 학기 때 반 배정을 받게 되면 어차피 학년에 올라가게 되면 반이 또 반 배정을 또 따로 받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하고 와도 그 학년 초에 이렇게 움직인다면 그 어차피 학년 초가 되면 반 배정 다시 하듯이 그래서 잘 적응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부모된 입장에서는 주로 이사하는 시기가 1월달, 2월달에 중점으로 많이들 이사를 하시겠죠. 그러면 12월 초에는 왜 이사를 하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12월 달만 해도 아직 학기 중에 있잖아요. 물론 대학교야 좀 일찍 이제 방학을 하지만은 초, 중, 고등학교 그 방학이 요즘은 뭐 12월 한 20 며칠 그 정도로 뒤로 방학 기간이 좀 이렇게 뒤로 12월 달 말미에 좀 잡혀져 있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부모님들 입장에서 잔금 날짜가 12월 말 내지는 1월 달, 2월 달 초 이런 식으로 이제 중점되어 있습니다. 즉 쉽게 말해서 부동산에 말하는 이 가을이라는 의미는 일종의 부동산 경기가 좀 더 1년 농사로 본다면 좀 더 나아지는 계기가 되는 그런 이제 케이스가 되겠죠. 이런 얘기는 10년 전부터 제가 우리 카페, 다음 카페에 아름다운 부자의 칼럼을 남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가을철부터 시작해서 추석 끝난 이후로부터 해서 부동산 가격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이제 12월 달, 1월 달, 2월 초까지는 부동산에서 본다면 피크다. 가장 시기가 좋은 시기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사장님들도 만나보면 또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1년 농사 중에서 가을부터 해서 겨울까지가 1년 농사 매출액 중에서 거의 한 65%에서 거의 한 75%를 차지할 정도로 가장 거래가 많이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이제 추석 끝난 이후부터 해서 계약서를 많이 쓰고 1월달, 2월달에 예를 들어서 잔금을 많이 하는 그런 시기가 이제 좀 도래가 됐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추석이란 단어가 딱 떠오르면 여러 가지 좋은 의미가 있죠. 뭐 가을의 한가운데다. 그리고 음력으로 8월 15일이 정말 가을 중에서도 한가운데 가을이다. 또 부동산으로 표현한다면 이제 부동산 시장에서 추석이 끝났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이 조금 더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시기가 바로 추석이다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젯밤에는 제가 한 또 여러 가지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잠을 자기 전에 어젯밤에 한 1시경에 잠을 잔 것 같아요. 어제는 또 서울 수도권에 갔다 와서 집에 왔는데 좀 피곤하더라고요. 뭐 피곤하다고 잠을 확 잘 수도 있겠죠. 피곤하지만 또 한 11시 한 30분 경에는 딴 분한테도 문자가 오고 그 문자는 뭐 고맙다는 얘기죠. 뭐 고맙고 감사하다는 얘기. 근데 왜 고맙고 감사하겠어요? 그거 뭐 당연한 거죠, 뭐. 또 어떤 분이 우리 회원분 중에 한 분이 또 투자에 관심이 있어가지고 성과가 또 좋죠. 그러다 보니까 그 부분이 감사하다는 그 문자나 메일. 오늘 아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아침에 8시 반에도 또 문자가 왔어요. 또 감사하다고요. 벌써 계약서 쓴 지 한 달, 두 달 만에 가격이 예를 들어서 뭐 한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
때로는 뭐 2,500만 원 이렇게 상승을 했다.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나. 진짜 우리가 신문 기사를 보는 일들, 또 책에서 또 수많은 부동산 투자하신 분들의 자랑거리들이 있잖아요. 나는 얼마 가지고 했는데 이렇게 됐다. 이렇게. 그거 흔히 말하는 이제 영웅담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 얘기가 본인들 입장에서 또 우리 회원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뭐 남의 얘기인 줄 알았더만은 막상 저를 통해서 상담을 하고 또 좋은 지역으로 또 이렇게 제가 안내를 해드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랑 같이 호흡하고 저랑 같이 일을 하고 저랑 같이 계약을 쓰시고 해서 이렇게 해드렸더만은 벌써 잔금할 때 되니까 가격이 벌써 올라갔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 애청자 여러분, 작년부터 해서 올해까지 뭐 관심지역 특강이나 작년까지만 해도 찍어주는 특강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그걸 통해서 또 이득을 보신 분들 많이 계시죠? 뭐 작년부터 올해까지 해가지고 그만큼 떨어질 수 없는 지역, 또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 올라갈 수밖에 없는 지역만 제가 관심을 두고 있어요. 수많은 분들한테 또 상담을 해드리면 하나의 그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 저 지역은 떨어질 수 있고 올라가기는 힘든 지역이 있잖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그런 지역에 관심을 많이들 가지고 계셨고 그 관심을 가지고 계셨는데 또 실제 행동으로 옮겨셔가지고 막상 보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지도 않았다. 이런 이제 얘기들을 많이 듣는 경우가 있고 특히 뭐 제가 싫어하는 그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싫어하는 종목들에 대해서 투자를 하신 분들은 가격 상승은 고사하고 오히려 가격이 떨어진 경우가 또 많다는 거죠. 또 어떤 분들은 제가 그토록 하지 마세요. 한 지역에 아직도 들어가신 분들 계셔. 그러면서도 이제 계약금을 날리고 포기를 하는 경우도 아직도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만큼 아직 부동산 시장이 정부 입장에서는 투명성을 제고하고 또 공정성을 제공을 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투자를 하는 입장에서는 좋은 거 나쁜 거를 고를 수 있는 그 능력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이 좋고 나쁨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선택의 폭이 아직도 그런 내공이 우리들 마음속에 크게 자리 잡지는 못했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문 기사에 나왔는 뭐 경제신문 기사들 중에서 뭐 광고성, 홍보성 기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기사를 보고 가슴이 두근거려. 그 다음에 차를 타고 왔다 갔다 하시다 보면 길가에 있는 프랜카드들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뭐 3천만 원으로 뭐 수익률이 뭐 12%, 뭐 최저 수익률 보장 10% 이런 프랜카드만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거리잖아요, 아직도. 예. 거기다가 요즘 보니까 뭐 전봇대라고 하나요? 그 전봇대에 있는 또 A4 용지 크기로 또 여러 가지 또 홍보물이 부착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무슨 뭐 단독주택 또 뭐 다세대 주택, 빌라 뭐 얼마만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 그런 거. 또 어떤 경우는 이제 경매죠. 3억 원짜리 집을 뭐 1억 8,500만 원에 살 수 있다. 이런 경매 문구들 또 이런 빌라로 홍보하는 문구들 보면 가슴이 두근두근 걸립니다. 아니 3억짜리 아파트를 경매로 한 1억 8천만 원대에 내가 살 수 있다. 어떻게 보면 그 금액에 살 수 있으면 행복하지 뭐. 그런데 막상 전화를 한번 해보면 뭐 그 3억짜리 아파트가 요즘 같은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요 시기에 3억짜리 아파트를 1억 8천만 원대에 들어가서 산다. 그게 가능할까요? 그게 가능하다면 아마 그 물건은 위험한 물건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뭐 세입자가 있다든가 선순위 세입자가 있다든가 그런 물건입니다. 하지만 또 뭐라고 말하기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런 경매 물건을 파는 경매 컨설팅 회사 또 그런 식으로 홍보를 또 해야 되겠죠. 그러면 거기 경매 컨설팅 회사 사장도 돈 벌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본적으로 사장들은 원체 돈이 좀 있잖아요. 거기 들어가지고 그렇게 전단지를 붙이는 사람이 사장이 붙이지는 않겠죠. 그러면 그 밑에서 경매를 배우면서
경매로 인해서 재테크를 하고자 하는 분들이 열심히 노력하겠죠. 그래서 참 뭐라고 하기도 힘들어요. 왜? 본인 딸에는 열심히 노력해서 돈을 벌려고 하는데 열심히 하시되 이런 부분이 있잖아요. 이 좋은 정보다 나쁜 정보다. 그게 뭐 좋은 정보다 나쁜 정보다는 여러분 판단 기준하에 이제 판단을 하셔야 되겠지만은 열심히 하는 것 자체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보면 또 격려를 또 해줘야 되겠죠. 하지만 이게 옳고 그름에 대해서 판단 기준은 여러분들 마음속에 달려 있다는 거죠. 제가 어디에 했는데 어디 홍보를 보고 갔다가 제가 이렇게 했는데 결국 제가 계약금이 떼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들을 요구를 하잖아요. 그 사람 때문에 뭐 이렇게 됐다. 그 분양팀에 있는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됐다. 그런데 저는 어떻게 보면 최종적인 결론은 우리 선생님이 냈잖아요. 저는 분양팀이나 뭐 경매나 그런 사람들 뭐라 하기 싫어요. 왜 그러냐면 최종적으로 여러분이 선택한 부분이니까 그런 옳고 그런 판단 기준이 없다면 예를 들어서 자문이나 상담을 통해서 뭐 이거 투자하면 되겠습니까? 라고 자문이라도 좀 받으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거 없이 그분들의 얘기만 믿고 그냥 묻지마 투자하시면 결론은 묻지 마세요. 답은 묻지마. 그러니까 묻지마 투자지. 자, 그래서 지금 그 추석인데요. 그래서 추석 이후로 보면 부동산 가격이 아마 9월 달보다 이제 10월 달 가격이 좀 더 낮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또 10월 달에 비례를 한다면 12월 달이나 내년 1월 달쯤 되면 더 좀 행복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 추석이 끝났기 때문에 이제 또다시 한번 기회가 도래되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물론 이제 기회가 왔다고 또 다 살아내기는 아니지. 또 다 사대 또 엉뚱한 거 사가지고 그냥 교수님 살려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신 분이 계시는데요. 아무튼 좀 좋은 선택, 판단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어젯밤에 1시쯤 돼가지고 그런 감사의 그 메일을 받고 또 카톡을 받고요. 문득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제 추석이 다가오는데 뭐 추석이라 하면 앞서 얘기한 바와 같이 부동산과 추석에 대한 얘기를 아까 해드린 것 같고 무슨 생각을 했냐 하니까 불을 끄고 잠자기 전에요. 꽃이 생각났습니다. 꽃. 그 꽃이 생각났는데요. 중간 크기의 꽃이 있습니다. 이 중간 크기의 꽃은 위를 쳐다보니까 자기보다 키가 더 큰 꽃이 있어요. 거기에다가 자기보다 더 꽃이 예쁜 꽃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꽃은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나는 왜 저 꽃에 비해서 더 키가 크지 못할까? 나는 왜 저 꽃에 비해서 예쁘지 아니할까? 라고 이 꽃이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면 이 꽃은 나보다 더 크고 나보다 더 예쁘고 우리 사람으로 얘기를 한다면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나보다 더 예쁘고 나보다 더 잘생겼다는 거잖아요. 더 행복해 보인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꽃은 자괴감에 좀 휩싸이겠죠. 그러면서 그 꽃은 고개를 떨구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 뜨거운 햇빛이 쳐다보기가 좀 싫어지겠죠.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요 햇빛을 외면하는 거죠. 고개를 떨구면서. 그러면 그 꽃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에는 시들고 죽어버리겠죠. 하지만 이 중간 크기의 꽃이 있습니다. 이 중간 크기의 꽃은 위를 쳐다보니까 나보다 더 키가 크고 나보다 더 예쁜 꽃들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요 중간 크기의 꽃은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큰 꽃은 나보다 더 키가 크구나. 아, 저 예쁜 꽃은 나보다 더 훨씬 예쁘구나. 그런데 나도 열심히 햇빛을 더 받아서 나도 저 꽃들처럼 키도 크고 나도 저 꽃들처럼 더 예뻐져야지. 나도 더 열심히 햇빛을 받아야지. 라고 하면서 태양에다가 얼굴을 더 내미는 거죠. 그럼 그 꽃은 어떻게 될까요? 지금보다 더 키를 크기 위해서 이 목을 더 올리는 거죠. 그 다음에 태양의 중심에 자기 얼굴을 갖다 대는 거죠. 그러면서 이 꽃은 무럭무럭 자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 불행은 내가 지금 힘이 없고 나약하다고 해서, 능력이 없다고 해서, 내가 취업을 못하고 있다고 해서, 또 취업했다가 지금은 정년을 맞이했다고 해서, 또 중간에 회사에서 나왔다고 해서 이렇게 남들을 보고, 위에 있는 분들을 보고 부러워만 하고, 또 위에 있는 그 분들을 시기와 질투만 한다면 그 사람은 발전 가능성이 다소 떨어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죠? 하지만 내가 비록 힘이 없고 나약하고 능력이 없고 또 사업이 제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내 언젠가는 저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리라. 내 언젠가는 저렇게 잘 나가는 사람들에 비례해서 내가 더 창대하리라. 그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얘기죠. 두 가지 부른 것 같아요. 위에 있는 분들을 부정으로 볼 것이냐, 시기와 질투를 하면서 자기를 깎아내릴 것이냐, 아니면 위에 있는 분들을 인정을 하면서 또 위에 있는 사람들만큼 나도 더 노력을 해서 더 모아야겠다,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노력해야겠다, 이런 것 같아요. 그런데 꽃을 보면 답은 명확합니다. 위에 있는 꽃들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질투를 하는 순간 나는 요거밖에 안 돼라고 햇빛을 거부하는 순간 그 꽃은 시들고 나중에는 죽게 돼 있을 겁니다. 하지만 위에 있는 꽃들만큼 나도 더 예뻐질 거야, 나도 더 키를 크고 말 거야 라고 노력하는 그 꽃은 나중에는 키가 더 훨씬 크게 자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중간 크기의 꽃이라고 생각을 합시다. 위를 쳐다봅시다. 위를 쳐다보면 나보다 더 키 크고 나보다 더 예쁜 꽃들이 많겠죠. 하지만 그런 위에 있는 꽃과 더 크게 예쁜 그런 꽃들을 인정을 하면서 나도 더 노력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리고요, 중간 크기의 꽃이라고 했습니다. 밑을 한번 쳐다보세요. 나보다 더 키 작은 꽃들도 있어요. 나보다 더 못한 꽃들도 있어요. 나보다 훨씬 예쁘지 않는 꽃들도요. 그 큰 꽃에 햇빛이 부족하잖아요. 가리니까. 그래도 살아나가고 있고, 그래도 열심히 태양을 향해 고개를 내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위만 쳐다보지 마시고요, 밑도 한번 쳐다보세요. 그러면 뭐가 생긴다? 희망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많이 부족하잖아요. 많이 부족하고 많이 나약하잖아요. 그럴 때, 힘들 때 위를 쳐다보면서 나도 저 꽃처럼 될 수가 있다는 희망을 가지고요, 또 밑을 쳐다보면서 저렇게 나보다 못난 꽃들도 열심히 살아가는구나 하면서 뭘 가져야 된다? 노력이란 걸 배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희망과 노력이 적절하게 어우러질 때 여러분 정말 행복한 여러분들 꽃이 될 수가 있고, 지금보다 키가 훌쩍 더 자란 그런 꽃이 될 수가 있지 않겠어요? 어제는 문득 그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그리고 이번 방송에서는 이런 꽃에 대한 주제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또 그렇죠. 부동산하고 또 비교를 한다면 옆에 있는 직장 동료는 분양을 받아서 피가 8천만 원 벌었네. 축하할 일이잖아요. 또 피가 2억을 벌었네. 축하할 일이죠. 저 사람은 부동산 2개 가지고 돈 벌었어. 이렇게 겉으로는 친구들하고 돈 번 사람에 대해서 뭐라고 하고 험담을 할 수 있겠지만은 여러분 마음속에는, 한쪽 구석에는 그래도 투자를 잘했네, 무슨 능력으로 저렇게 했을까라는 작은 부러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러한 부러움이 이제 몸소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러움에 만족하지 마시고, 여러분보다 가진 것 없고 더 어렵고 힘든 사람들도 열심히 살아가고 있고 또 열심히 투자를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어요. 밑을 쳐다보시고 우리가 더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 추석입니다. 추석 되면 우리가 늘상 여러 가지를 비교를 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석 명절 되면 너는 대학교 어디 갈 거냐? 또 시작이야. 너는 시집을 언제 갈 거냐? 너는 장가는 언제 갈 거냐? 이렇게 나오고, 너는 취업을 언제 할 거냐? 너는 언제 인생이 잘 풀리냐? 이렇게 또 질문하겠죠. 거기다가 한 가지가 더 이제 생기는 거죠. 비교 대상. 예를 들어서
사촌 누구누구는 이게 또 시작이잖아요. 어디 대학교 갔다. 사촌 누구누구는 미리 예를 들어서 어디 대기업에 취업을 했다. 조카는 시집을 아주 부잣집에 갔다. 그리고 또 누구네는 대학교에 수시를 해가지고 벌써 명문대학에 들어갔다. 이런 얘기가 참 듣고 싶지 않은 말이지만은 이 추석 때는 항상 들을 수밖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를 듣는 순간 여러분들이 작은 방으로 쪼르르 가서 방문을 닫고 방문을 잠가버리면 여러분들은 중간 크기의 꽃 중에서 좀 걱정되는 아마 꽃이 될 겁니다. 그런 얘기를 하면 하라고 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하면 네, 저도 더 노력해서 이제 취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시고 저도 좋은 여자 만나서 제가 장가 가겠습니다. 저도 좋은 남자 만나서 지금 열심히 노력 중에 있습니다. 좋은 남자 만나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아가겠습니다. 저도 지금보다 더 노력해가지고 이제 취업할 겁니다. 이렇게 당당하게 가십시오. 지치면 지는 거라고 하잖아요. 미치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지치지 마세요. 그런 말에 이제 지친다는 거는 그런 말에 이제 적응할 시기도 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추석입니다. 내 비록 약하고 많이 가진 거 없고 능력도 부족하지만 이번 추석을 계기로 힘내시고 나는 비록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은 그래도 저는 내공이 있습니다. 저는 행복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저는 강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지금은 약하지만 지금까지 보여준 거는 저의 인생을 통틀어서 100분의 1밖에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이제 100분의 99가 남았기 때문에 내 언제는 그 나머지 99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시기 바랍니다. 이런 마음으로 지내신다면 추석이 행복하고 기쁨이 넘치는 추석이 될 겁니다. 한가위입니다. 여러분 이번 한가위에도 이웃과 더불어서 또 친지분들 또 가족과 더불어서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한 그런 멋진 추석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